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불체자의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5월 17일까지로 한 달여 더 연장됐습니다. 한인 등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해 경찰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단체들이 한인 4명 등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내일 자동차에 증오범죄 근절에 관한 포스터와 홍보 문구를 부착하고 타운 일대를 돌며 운행하는 캐러반 시위를 개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으로 한인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애틀란타를 내일 방문해 아시아계 지도자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하원도 청문회를 열어 실태를 살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애런 롱이 첫 법정 출석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서서히 닫혔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느는 등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급등한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모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불체자의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이 18일 228대 197로 어메리칸 드림 앤 프로미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불체자의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터주는 이민 법안으로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일 표결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9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국 내 불체자 대부분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선보였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성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합법 체류 취득 허용 대상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소위 드리머들로 한정시킴으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메리칸 드림 앤 프로미스 액트가 법으로 제정되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들을 비롯해 18세 이전에 미국에 이민 온 불체자들은 10년 동안의 조건부 영구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해당자들은 대학 학위를 수료했거나 학사 프로그램에 2년 동안 등록이 됐거나 최소 2년을 미군에서 복무했거나 미국에서 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8일 하원에서 통과된 드림 액트는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업무적 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도 체류 신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중에서도 다카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 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종식 노력을 무산시켰지만 텍사스주의 연방법원 판사가 다카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시를 앞두고 있어 법적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올해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5월 17일까지로 한 달여 더 연장됐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 IRS는 당초 4월 15일까지인 세금 보고 마감일을 이같이 연장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IRS에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 마감일도 4월 15일에서 5월 17일까지로 동시에 연장됩니다. IRS에 따르면 만약 5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IRS 폼 4868 양식을 접수해 세금 보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다시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4868 양식을 접수해 마감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5월 17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틀란타 한국일보 조미정 지사장을 전화로 사전에 연결해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 관한 한인사회의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가 세 군데 업소를 돌면서 총격을 가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업소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죠. 이 두 군데 업소의 총격 사건에 관한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16일 아틀란타에서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 세 곳에서 연쇄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8명이 사망하고 이 중 4명이 한국계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틀란타시에 위치한 골드스파 70대 여주인과 종업원 2명, 근처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60대 유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중국계 여성 2명, 백인 여성 1명, 백인 남성 1명이 사망한 곳은 체로키 카운티 영스 아시안 마사지로 오너가 중국계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 한인들 업소가 위치한 체로키 지역이 한인 업소, 마사지 업소가 좀 많은 곳인가요? 지금 골드스파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는 한인타운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네. 사건이 발생한 피드몬트 로드 선상에는 한인 및 아시안 스파가 여러 곳 영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영스 아시안 마사지는 한인 거주 지역은 아니고요. 주 고객이 한인이기보다는 백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격으로 한인 여성이 숨진 곳이 이제 골드와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 두 곳의 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분위기는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철수했고요. 폴리스 라인도 거둔 상태입니다. 업소는 문이 잠겨져 있지만 피해 업소 앞에는 시민들이 꽃다발을 갖다 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고요. 네. 아직도 주류 언론사 취재들은 텐트를 펴놓고 북적이고 있고요. 어제는 흑인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즉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하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일로 인해서 한인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모방 범죄 이 우려가 되고 있죠. 네. 실제로 17일 저녁 여기 조지아 아틀란타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공연을 한 두 남성이 들어와서 마사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고선 바로 나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한인 사업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네. 이에 또 기내 경찰 당국이 아시안 운영 비즈니스에 순찰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정부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의 촉구나 한인 사회의 노력 그리고 뭐 대응팀 같은 것은 좀 구성이 됐나요? 예, 지금 이제 16일 지역 단체장과 그 박병진 전 조지아주 검사장 또 스탠박 의원 등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참여해서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어요. 신속 대응팀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재정 지원, 치유, 소유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요. 당국 및 주로 언론 등의 아시안 증오 범죄 재발 방지를 포함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격 사건 희생자 가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부처는 한국일보 아틀란타 웹사이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범한인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아, 네. 네, 정확한 명으로는 애틀란타 아시안 대상 범죄 범한인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단체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성명서에서는 총격범이 성중독에 초점을 맞춰서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몰고 가는 수사당국과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사건은 명백히 아시안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요구사항을 조지아 주정부와 경찰에게 촉구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로는 혐오 범죄 여부를 신속히 따져 범인을 처벌할 것. 네. 두 번째로는 아시안으로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 세 번째는 수사에 있어 아시안 커뮤니티의 협조를 구할 것.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아틀란타 한국일보 조미정 지사장을 연결해서 아틀란타의 한인 사회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 등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해 경찰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멈추라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 이곳에는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국 방송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스파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꽃다발들이 놓이고 있고요. 일부 한인 유학생들도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증오범죄를 그만두라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지난밤에는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차이나타운에서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해 미국을 달궜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처럼 아시아계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글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조지아주의 20여 개 한인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이 총격범을 정신 이상자라고까지 감싸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종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격범의 증오범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초동수사 결과 발표 때 성중독성을 크게 부각해 문매를 맞은 영향도 있는 듯 보입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이와 함께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며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롱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자주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의자 롱이 첫 법정 출석을 취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행과 관련해서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판사 대면을 위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부터 연방관공서와 군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2일 일요 월요일 때까지 미국 전역의 관공서와 해외 대사관 등에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애틀란타 대도시권 지역에서 저질러진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조기 개항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곳 시각으로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애틀란타를 방문해 아시아계 지도자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경기부양 예산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데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격 사건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한인회가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과 증오범죄 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내일 자동차의 증오범죄 근절에 관한 포스터와 홍보 문구들을 부착하고 타운 일대를 돌며 운행하는 캐러번 시위를 개최합니다. 캐러번 시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증오범죄 관련 포스터나 문구를 직접 제작, 부착해 동참해도 되고 한인회에서 포스터나 문구를 제작해 제공하면 이를 부착해 캐러번 시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캐러번 시위는 내일 낮 12시 타운 올림픽과 베란도 지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집결해 낮 1시까지 삼가와 웨스턴, 벌먼, 윌처 등을 돌 계획입니다. 참여에 관한 문의는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LA 한인회는 또 뉴욕, 시카고, 시애틀,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10대 주요 도시 한인회들과 협력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전담반을 시급히 구성하고 위원회에 한인을 주요 멤버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회와 최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아시안계를 표적으로 삼은 인종혐오 총격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종혐오 범죄 1차 대응책으로 LA 한인타운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단체들도 한인 4명 등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한인단체는 수사당국이 총격범을 정신이상자라고 감싸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종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조지아주의 20여 개 한인단체로 꾸려진 애틀랜타 아시안대상 범죄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애틀랜타 덜루스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현재 한인사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회견에서 총격범이 살해한 희생자 대부분은 아시안 여성이며 사건 장소는 아시안이 운영하는 업소였다며 그러나 일부 경찰과 수사기관은 아시안을 향한 혐오범죄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 특히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혐오범죄 여부를 명백히 밝혀 연방주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및 유색인종이 안심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라며 특히 아시안 거주 지역 및 비즈니스에 대한 경찰 추가 배치와 순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원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것은 30여 년 만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청문회에는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 의원들이 여럿 나와 폭력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헌법, 민권, 시민적 자유소위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리 잡힌 청문회였는데 이틀 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발생으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코원 소위원장은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한국계인 영김, 미셸 박스틸, 중국계인 주디추, 대만계인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과 태국계인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 등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시아계 여성 6명과 같은 숫자의 여성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대한 증오와 선입견,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정체 심한 구간 많은 모습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긴 구간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마일에서 1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5번 놀스 방향 브랜포드 스트릿 구간부터 랭커신 블루버드 구간 카플레인 쪽 특히 14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고요.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 구간까지 7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시저 차베스 애비뉴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대 710번 노스 방향 노스크랜스 애비뉴 구간부터 91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4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노스 방향입니다. 사라고사 스트릿 구간부터 11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로스크랜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4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팽로드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도 평소보다 긴 구간 정체 보입니다. 134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1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오늘 카넬리안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4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긴 구간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이스트 방향 템파 애비뉴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라스버지니스 로드 구간까지 11에서 17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방 상원이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했습니다. 상원에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최초의 히스패닉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처방약 가격 인하,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받은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2017년부터 가주 검찰총장직을 맡아왔으며 그전에는 24년간 LA를 지역구로 연방 하원직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오는 4월 1일에 테마파크를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일과 2일부터는 패스홀더를 소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는 일반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재개장합니다. 주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용 인원을 15%로 제한한 상태로 재개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주민에 한해 온라인으로 입장 티켓과 예약을 잡을 수 있고 단체 입장객의 경우 한 그룹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세 가족 구성원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습니다. 한인 영김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블레인 루크 메이어, 니디아 벨라스케스, 캐롤린 보르도 하원 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2차 경기 부양법에 따라 시행되어 온 2차 PPP가 오는 3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의 신청 처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거의 2만 개에 달하는 지역 비즈니스 업체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상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서서히 닫혔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 수가 늘면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고 영화관과 테마파크, 야구장, 스테디움 같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시설도 다시 손님을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하루 5만 명에서 6만 명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4차 확산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지난 11일부터 17일 일주일간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 여행객이 87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하지 말 것을 미국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 시어터는 미국 내 영화관의 98%를 19일 문 열고 이어 일주일 뒤 추가로 더 개관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럽이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느는 등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평가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혈전 생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EMA는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데 과학적인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ts benefits in protecting people from COVID-19 with the associated risks of death and hospitalization outweigh the possible risks. EMA에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안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다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물고 특정 유형인 뇌혈전이 5건 보고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데 대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백신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7,504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17 감염자 비율은 지난달 5일 5.8%에서 72.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Es könnte sein, dass hier die noch ansteckendere Variante B117 eine Rolle spielt. B117 breitet sich ja insgesamt sehr rasch in Deutschland aus.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 하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들어 14개 주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in a race to stop transmission, and the emergence of variants that spread more easily has made that even more challenging. 코로나19 변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250만 회분과 150만 회분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면서도 당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총 700만 회분이라면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국인에 대한 접종이지만 팬데믹에는 국경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웃 국가가 바이러스를 저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팬데믹 종료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공은 백신으로 갚는 형식입니다. 사키 대변인의 브리핑에 앞서 백신 제공 계획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연말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백신으로 갚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1일까지 성인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미국인 접종을 우선해왔으며 백신 빈부 격차 논란 속에 남는 백신을 저개발국 등에 나누라는 외부의 압력에 직면해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신 제공이 국경 위기와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들의 숫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2+2 회담 공동 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는데 한미 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놓고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동 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라는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영된 것처럼 합법적이지 않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이어 긴장을 낮추고 완전한 외교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대화를 재개하려고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수차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부른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살인자라 부른 것을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대통령은 직접적 질문에 직접적 답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미러 관계에 건설적이냐는 추가 질문을 하자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오래 알아왔고 양국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바이든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최근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암살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왕세자를 제재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다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19일이나 22일에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제안하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2 회의까지 이틀 연속 중국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미국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북핵 문제에서는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선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거듭 중국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We are clear-eyed about Beijing's consistent failure to uphold its commitments, and we spoke about how Beijing's aggressive and authoritarian behavior, namely with China, which, as some of you know, is our department's pacing challenge in the years ahead.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반중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은 쿼드에서 다루는 현안을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힌 반면 우리 측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 미묘한 입장차가 엿보였습니다. 이번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 시 쿼드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서 국방장관 역시 쿼드 국가들과의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나가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미중 갈등 속에 북핵 공조를 조율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후보 등록 시한인 오늘을 목표로 진행되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날선 신경전 속에 협상의 기본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전에 협상 결렬 선언이 나온 후 두 후보가 나서 협상이 재개됐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완성도 높게 되기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서 경쟁력과 적합도를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조사한 뒤 50%씩 반영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조사 방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선 전화가 없는 서울 시민이 5%에서 10%가 된다면서 유선 조사를 포함하자고 했지만 국민의당은 보수 여론이 더 반영되는 유선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선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늘 오후 6시까지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9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 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인쇄에 들어간 뒤 단일화가 되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되지 않아 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지와는 별개로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당초 내세웠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 야권의 전 현직 중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재소환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제2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저희가 재량 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첩이 저희는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공수처가 수사만 제2첩하고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이미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4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지 닷새 만에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던 당사자 이규원 검사도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는 이와 별도로 공수처에 또 다른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쓰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왔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만 추려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도 기록만 20건이 넘는다며 처리 방향을 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선택 방안은 직접 수사나 검찰 제2첩 등 비슷하지만 다음 주까지 공수처 검사 면접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을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어저께 공수처로 이첩됐는데 혹시 면담 요청한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희 아마 늦게 온 것 같은데 기록도요? 공수처가 이번에도 사건을 제2첩하면 검찰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조건부 제2첩 방침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공수처가 조직을 구성하기 전까지 김 전 차관 수사에 계속 고삐를 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고 박범계 장관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관 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부임된 대검 부장들이 대부분 친여권 성향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대행은 또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라고 한 이문정 연구관의 경우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조대행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전화통화를 냈다며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하게 하는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회의를 열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는 모해 위증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내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대검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는 당시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며 위증 강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조짐도 확산하고 있어 회의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급등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3.07포인트, 0.46% 하락한 32,862.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66포인트, 1.48% 내린 3,915.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09.03포인트, 3.02% 급락한 13,116.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유럽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우려와 미국, 러시아 간 갈등에 대한 부담으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4.60달러에 폭한 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달러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가가 최근 큰 폭 오르며 레벨 부담이 큰 가운데 이날은 하락을 부추기는 재료들이 한층 부각됐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다시 증가 추세인 와중에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다수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접종의 효용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EMA는 백신과 혈전 생성 관련해서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극히 작더라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는 앞서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 독살 시도의 배후에 있다고 결론 고위관리 및 일부 연구소 등을 제재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조금 올라 모처럼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70도를 1에서 3도가량 밑돌지만 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는 보다 맑고 포근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9도, 해안 지역의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3도, 습도 48%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